자, 예전에 아마 선생님 수업할 때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똑같은 거에 70의 제곱, 71의 제곱, 72의 제곱, 77의 제곱. 이거는 답이 뭐라고 그랬죠? 14시 7. 기억 안 나, 이거? 뭐 이런 거 했었잖아, 예전에. 뭐 2C0의 제곱, 2C1의 제곱, 2C2의 제곱은 4C1한 같고, 3C0의 제곱, 3C1의 제곱, 3C2의 제곱, 3C3의 제곱. 얘는 6C3과 같고. 됐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 만약에 NC0의 제곱, NC1의 제곱 이렇게 해서 NCN의 제곱까지 가게 되면 이 답은 ENCN과 같습니다. 라고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문제. 원래는 이게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이항 정리 쓰는 거죠, 원래는. 근데 그 이항 정리를 쓰기에는 식풀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게 좀 간편하다는 내용을 좀 기억하고 계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과기에서는 빙수를 주문할 때 8가지 추가 재료 중에서 중복하여 4가지 이하를 택해서 빙수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답니다. 이 가게에 빙수를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단 8개 재료 중에 추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내가 어떤 빙수를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빙수 못 끓이겠네? 네. 이렇게 빙수를 막 내가 지금 그러니까 기본 빙수 있지? 기본 빙수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 이제 흔히 말하는 토핑을 올리는 거지. 근데 그 토핑의 종류가 몇 종류라고요? 8종류. 자, 그 중에 나는 4가지 이하를 선택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고객님, 8개 중에 4개 이하는 마음대로 무작위로 선택 가능하십니다. 4개 이하 선택.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기본 맛이 좋은데요? 그러면 선택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죠? 8개 중에 토핑을 선택할 때 순서가 중요할까? 보통 우리가 어디 가서 뭘 시키든 추가할 때도 추가 메뉴 시킬 때 꼭 순서대로 시켜야 되니? 보통 그렇지 않잖아. 그럼 순서가 없네. 순서가 없으니까 순열이에요, 조합이에요. 순서 없으면 조합이죠. 순서를 배열하는 게 순열이니까. 근데 보시면 중복해서 선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 내가 좋아하는 떡고물을 두 번 넣고 싶어요. 중복 선택 가능하잖아. 그럼 얘네만 모으면 당연히 중복 조합이잖아요. 8개 중에 하나의 메뉴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은 8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8개 중에 2개를 중복 허락해서 3개를 허락해서 4개를 허락해서 선택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조합으로 바꿉시다. 이게 뭐가 되나? 이게 뭐가 돼? 이거 계산. 야, 이걸 빨리 계산 못 한다고? 얘는 뭐예요? 81. 얘는 9C 2. 얘는 10C3. 얘는 11C4. 맞니? 이거 계산하는 거 빠른 방법. 7, 하나씩 다 계산해도 되겠지만, 그러면 시간 걸리니까. 7, 8, 9, 10, 11, 얘는 뭐예요, 그러면? 12C. 0, 1, 2, 3, 4, 여기는? 아니야. 5가 될 때는 뒤에 계속 4, 4, 4, 4, 4. 끝자리가 4로 계속 배열되어 있으면 마지막에는 한 번 더 큰 숫자를 주는 거고, 뒤가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럼 마지막 숫자를 갖다 쓰는 겁니다. 다음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이거 8번 곱하는 거잖아요? 총 곱할 수 있는 가로의 개수가 8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중에 여기 있는 항과 여기 있는 항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뽑아서 각각 곱하다 보니까 x 4제곱이 나온답니다. 이건 약간 때려 맞춰도 돼. 일일이 뭐 이항정리라든지 이런 거 쓰지 않아도. 그럼 여기 있는 x는 몇 번 선택하고 여기 있는 x분의 1은 몇 번 선택하면 둘을 곱했을 때 x 4제곱이 나올까요? x는 몇 번 선택? 6번 선택. 8번 중에 6번. 얘는 몇 번? 2번. 그럼 얘는 x 6제곱. 얘는 x 제곱분의 1로 가겠죠. 그럼 x 6제곱과 x 제곱을 약분시키면 x 4제곱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네요. 횟수는 정해졌으니까 이제 이항정리 쓰면 됩니다. 총 8번의 가로 중에서 여기는 x분의 1을 몇 번 뽑는다고? 2번. x분의 1을 2번 뽑습니다. 곱하기 x는 6번. 그럼 8c 곱하기 2의 제곱 4 곱하기 x분의 1의 제곱 x 제곱분의 1 곱하기 x 6제곱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x 4제곱이 남죠. 그럼 따라서 x 4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얘가 정답이네요. 이걸 곱한 게 이제 최종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항식 x 플러스 2의 10제곱의 전개식에서 xk제곱의 개수가 xk 플러스 1제곱 개수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 k값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뭐 어려운 문자가 보인다 하더라도 어려운 건 아니고 이제 어떤 문자가 보인다 몇 번인지 모르겠죠.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배운 대로 하셔야 되지 않나요? x 플러스 2의 10제곱을 전개했을 때 첫 번째는 xk제곱이라는 항을 만들려면 총 10번의 가로 중에 x를 몇 번 뽑아야 되죠? k번 뽑아야지. 그래야 x가 k번 곱해질 거 아니야. 그럼 10번 중에 k번을 x를 뽑았지? 그럼 2는 몇 번 뽑아야 돼요? 10-k번 뽑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 x의 k 플러스 1번째 항을 찾으려면 총 10번의 가로 중에 x를 k 플러스 1번 뽑아야죠. 그럼 2는 몇 번 뽑아야 돼요? 총 10번 중에 k 플러스 1번 빼고 남는 나머지니까 9-k번 뽑아야 되겠네요. 남는 건 개수를 정리해 봅시다. 네? 9로 바꾸랍니다. 19로. 그럼 얘가 이제 19로 이제 바뀔 테고, 얘가 이제 19로 바뀔 테고, 19로 바뀐답니다. 그럼 여기도 19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는 18이 되나요? 네, 18. 이렇게 바뀌겠네요. 됐습니까? 네. 이제 계산합시다. 개수를 정리해야 되니까 x가 있는 항은 빼고 나머지 개수가 될 거는 19ck 곱하기 2에 19-k제곱. 이게 이제 개수죠. 여기서 개수는 x 플러스 1제곱, x의 k제곱의 개수는 이제 얘였고 xk 플러스 1제곱의 개수는 얘네들이 곱한 거겠죠. 19ck 플러스 1 곱하기 2에 18-k. 자, 이 개수가 이 개수보다 커야 된답니다. 그럼 19ck 곱하기 2에 19-k제곱. 이 크다. 19ck 플러스 1 곱하기 2에 18-k. 약분할 것도 약분도 해보시고 정리할 것 좀 정리합시다. 2를 보세요. 2는 얘가 19-k제곱, 얘는 2가 18-k제곱. 이 지수와 이 지수는 차이가 얼만큼 나죠? 1 차이 나지 않아요? 얘가 하나 더 크지? 그럼 그 얘기는 얘가 2가 한 번 더 곱해져 있다는 얘기잖아. 우변보다 좌변에는 2가 한 번 더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약분시키면 얘는 다 지워지고 얘는 2가 몇 개 남아요? 하나 남겠죠. 맞니? 여기 19ck. 19ck? k가 근데 몇 번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이런 거 할 때 조합의 계산법이 필요하죠. 고1 때 배웠던 거. 이런 거. NCR을
팩토리얼, 계승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게 공식이지. 뒤에 있는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서 뒤를 뺀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뭐 이 정도 공식은 당연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풀어내야 되니까. 그럼 배운 대로 합시다. K 팩토리얼 가로 19 마이너스 K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19 팩토리얼 곱하기 2 크다. 여기는 뒷거 팩토리얼 K 플러스 1 팩토리얼 앞에 뒤를 빼요. 그럼 18 마이너스 K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 19 팩토리얼. 그럼 지웁시다. 얘랑은 지워질 테고요. 그지? 그 다음은 K 팩토리얼과 K 플러스 1 팩토리얼 중에 누가 더 많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얘보다 얘가 하나 크잖아. 뭐 예를 들어 앞에 있는 게, 예를 든 거야. 앞에 있는 게 5 팩토리얼이야. 그럼 얘는 몇 팩이에요? 6팩이잖아. 그치? 그럼 얘 지워지고 얘는 뭐 남아? 앞에 6 남는 거지. 이해되니? 하나 더 많잖아. 얘는 6 곱하기 5 팩토리얼이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지워지고 얘 뭐 남는다고? K 플러스 1. 그럼 같은 패턴이야. 얘랑 비교해보면 누가 1만큼 더 크지? 앞에 게 1이 더 커, 뒤가 1이 더 커. 아까 위에서 했잖아. 앞에 게 더 1이 더 크잖아. 그럼 얘는 지워지고 앞에 게 1이 더 크다는 얘기는 팩토리얼이 지워지고 여기만 남는다고요. 그럼 남은 걸 써보면 19-K분의 2가 여기는 K 플러스 1분의 1보다 크다가 성립하죠. 맞습니까? 푸시는 겁니다. 네. 뭘 곱하셔야 되죠? 얘랑 지우려면 양변에 얘네들을 곱한 19-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셔야죠. 그치? 승훈아? 부등식이라 양변에 이것도 자연수끼리도 자연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수끼리 곱하면 부등은 안 바뀌고 얘 이렇게 곱하다 보면 여기는 19-K가 약분되고 2 K 플러스 1 얘는 이거 약분되고 얘가 남겠죠? 19-K 분배하면 2K 얘가 넘어가면 3K 얘는 19 이거 넘어가면 2 넘어가면 얼마예요? 19에서 2를 빼는 거니까 17 괜찮죠? 그래서 K는 뭐보다 크다? 3분의 17보다 크다. 자연수 K의 최소값 3분의 17이면 대충 얼마니? 5점 얼마잖아. 5점 얼마보다 큰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K 값은 누구예요? 6이 되겠네요.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제일 전개에서 x 9제곱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는 x 9제곱이 맨 앞에 있는 가로에서 나와요? 두 번째 가로는? 안 나와. 세 번째 가로는? 나와. x제곱을 3번 곱하면 되니까. 맞니? 그럼 그때 얘를 전개하면 x 9제곱의 개수는 얼마니? 이건 암산되잖아? 얘만 3번 곱하는 거잖아. 그럼 개수는 얼마예요? 1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게 있는데 1 플러스 x의 4제곱에 4제곱 1 플러스 x의 5제곱에 5제곱 이렇게 하겠죠? 맞니? 그래서 9제곱 나오니 안 나오니? 이게 나오니 9제곱이? 나와 안 나와? 왜 안 나올까? 모르겠으면 이항정리 써보는 거죠. 총 4번의 가로 중에서 일단 포인트는 x의 9제곱이 핵심이니까 그럼 도대체 x를 몇 번 곱해야 되지? x 4제곱을 도대체 몇 번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럼 나머지 1은 뭐 4-1번인 4-r번인데 1은 몇 번 곱해도 어차피 1이니까 얘는 그냥 생략합시다. 괜찮니? 그럼 따라서 이걸 전개하게 되면 4cr이 개수가 되고 x의 4r제곱이 x의 지수가 되겠죠? 근데 이 4r이 결론 뭐가 된다고 승훈아? 9가 돼야 된다고. 9제곱이니까. 근데
근데 4R이 9가 되는 R값이 자연수가 존재해? 4분의 9는 자연수가 아니잖아. 이 R은 4번의 가로 중에 몇 번의 X 4제곱을 뽑겠습니까? 라는 횟수를 말하는데 4분의 9번 뽑는 게 어디 있어? 이해됐니? 그럼 잘 봐봐. 이게 5제곱이어도 달라질까? 총 5개 가로 중에 R번에 X 5제곱을 뽑아. 그럼 뽑아내면 얘는 5CR이 개수가 되고 X의 5R제곱인데 X의 5R이 9가 된다 뜻이잖아. 그럼 R값은 얼마예요? 5분의 9 4개 자연수야? 아니잖아.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론은 계속 안 되다가 언제 되겠어요? 밑에는 이 숫자가 9일 때 되지 않을까? 9분의 9, 1, 자연수 한 번 이런 뜻이니까. 그럼 다 안 돼. 6제곱도 안 되고 7제곱도 안 되고 8제곱도 안 되고 9제곱일 때 맞니? 그럼 여기는 총 9번의 가로 중에 몇 번의 x 9제곱을 뽑을 겁니까? 인 거죠. 그럼 9cr 곱하기 x의 9r제곱이 9제곱이 되려면 r값이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따라서 x에 1 집어넣게 되면 그 x 9제곱의 개수는 9c1이니까 9가 정답이네요. 됐니? 그 다음 10제곱부터는 야 10제곱부터는 9차를 넘어갔잖아. 9차를 넘어갔는데 어떻게 9차가 나와? 최저차항이 10차잖아. 안 그래? 물론 최저차항은 상수항이지. 1만 10번 뽑는 거니까. 그럼 1만 10번 뽑는 거 빼고 나머지 어쨌든 x 10제곱을 한 번은 최소한 곱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이 이해되니? 정말 이해됐어? 눈 똑바로 떠라. 이해됐어? 그럼 x 10차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상수항 빼놓고는 문자의 최저차항 x 10제곱이라 9차는 나오지도 않는다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나올 수 있는 x 9제곱 개수는 1 아니면 9 합치면 얼마예요? 그래서 12 정답입니다. 이걸 왜 질문했을까? 질문하신 분 도대체 이걸 왜 질문하시는 겁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항정리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이항정리? OC형 총 5개 가로 중에 8분의 3을 한 번도 뽑지 않고 8분의 13만 5번 뽑는다. OC1 총 5개 가로 중에 8분의 3이 한 번, 그럼 나머지 4번은 8분의 13. 그럼 이건 뭘 정리한 거지 이거? 8분의 3 플러스 8분의 13에 5제곱을 이항 정리하면 딱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8분의 16에 5제곱 약분하면 2의 5제곱 32가 정답입니다. 다항식 2 곱하기 x 플러스 a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n-1제곱 개수와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의 n-1제곱 개수가 서로 같게 되는 모든 순서상 a, n에 대하여 a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건 뭐뭐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앞에 거 따로 뒤 거 따로 계산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계산한 거 1번. 그다음 이 다항식에서 x n-1제곱 개수 이게 2번. 둘이 서로 같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럼 1번. 2 가로 x 플러스 a의 전체 n제곱에 에서 도대체 x n-1제곱이라는 이 항 앞에 어떤 개수가 곱해져 있습니까? 이제 이걸 찾으라는 얘기죠. 당연히 이항정리 쓰지 않을까요? 총 몇 번의 가로 중에? 일단 2는 곱해져 있다는 게 잊지 마라. 앞에 2가 있다. 계속 2가 붙었으니까 모든 항에 2가 곱해질 테니까 2는 미리 곱해놔야 되고 총 n번의 가로 중에서 몇 번에? n-1번에 뭐를 뽑아야 돼? x를 뽑아야 n-1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럼 a는 몇 번 뽑아야 돼요? 한 번. n번 중에 n-을 빼고 나머지 한 번은 a를 뽑아야지. 그치, 승훈아? 그럼 정리해봐. 이 개수 얼마예요? 2 곱하기 a 곱하기 nc n-1. nc n-1이 얼마니 이거? 이거 빨리 좀 바꿔 쓰자. 이거 nc1 아니야? 앞에서 뒤를 뺀 거. nc1과 같다. nc n-1은 nc1과 같다. 이게 xn제곱 마이너스 x n-1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얘가 이제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1번에 대한 정리는 했고요. 근데 2번에 대한 정리. x-1, x 플러스 a의 n제곱. 자, 얘를 전개해서 n-1의 개수를 찾아야 돼요. 근데 얘는 곱할 수 있는 케이스가 두 종류잖아요. 하나는 앞에 있는 가로에 x랑 뒤에 있는 가로에서는 n-2제곱을 곱해야 얘네들이 곱해지면 x의 n-1제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 안 되니 이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지금 앞에 있는 가로가 항이 두 개야. x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고. 근데 얘네 둘을 곱해서 전개식을 만들 때 내가 원하는 거는 x의 n-1제곱이거든. 근데 이렇게 x를 여기다 이렇게 분배할 때 벌써 x가 한 번 곱해지고 있잖아. 그럼 뒤에서는 x의 n-2제곱을 곱해야 얘랑 곱하면 x의 1 플러스 n-2가 돼서 지수가 x의 n-1이 될 거라는 얘기죠. 앞에서 x가 곱해지고 있기 때문에 뒤는 n-1제곱이 아닌 n-2제곱이 있어야 곱하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n-1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그런 모양이니까 x 곱하기 뒤에서 뭐 보라고? 총 n번의 가로 중에서 몇 번에? n-2번의 x를 뽑아요. 그럼 여기 n번 가로 중에 x만 n-2번 뽑으면 나머지 a는 두 번 뽑겠죠. n번 중에 두 번 빼고 전부 다 이거 뽑았다는 뜻이니까.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 두 번은 a를 뽑겠지. 그럼 이제 이거를 전개하게 되면 개수는 nc n-1는 얼마랑 같죠? nc n-1는 뭐랑 같아요? nc 2랑 같죠? nc 곱하기 a의 제곱 얘가 얘랑 곱해지면서 x의 n-1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가 더 남았네요.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얘도 있잖아. 마이너스를 이쪽 뒤에 있는 가로에 분배할 때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는 x의 n-1제곱 곱해야 n-1제곱이 나오겠죠. 위에서는 n-2였던 이유가 x가 곱해졌기 때문이었던 거고 밑에는 그냥 상수 마이너스를 곱해지니까 문자는 n-1번. 됐죠? 자, 그러면 계산은 마이너스 1 곱하기 총 n번의 가로 중에 x를 n-1번 곱하죠. 그럼 나머지 한 번은 a를 곱하겠죠. 나머지 한 번은 a를 곱한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럼 얘는 개수를 찾아야지. 일단 문자는 x의 n-1제곱이 됐고 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는 나머지 쭉 다 모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곱하기 nc1로 바뀌고 곱하기 a 이렇게가 이제 개수가 되겠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것. 처음에 있는 이 개수가 나머지 밑에 있는 개수와 서로 같다는 뜻은 얘네들이 더한 게 얘랑 같다는 뜻 아닌가요? 자, 위에 있는 식을 전개해서 만들어진 x n-1 개수인 2a 곱하기 nc1이 밑에서 만들어지는 n-1제곱 개수는 얘네 둘이 같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더해야 실제로 동량 처리돼서 둘을 더해야 실제로 개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걸 쓰시면 되겠네요. 2a 곱하기 nc1. nc1이면 그냥 n이다. 바로 계산합시다. 여기 nc1은 뭐예요? n 곱하기 n-1을 2로 나눈 값이 nc2죠. 거기다가 a를 곱한 거고 더하기 이것 마이너스 1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냥 마이너스를 씁시다. 마이너스 1 생략 nc1은 n 곱하기 a 이렇게 써주죠. 네, 계산 간단히 쓴 건데 이해되시나요? 네, 이제 약분합시다. 여기는 a 약분하고 여기는 a 약분하고 여기는 a 약분하고 여기 n 약분하고 여기 n 약분하고 여기도 n 약분됐잖아요. 그럼 남은 것만 쓰면 여기 뭐 남았니? 2 남았고 여기 뭐 남았니? 2분의 n-1 남았고 여기 뭐 남았어요? 0 남았니? 그치, 마이너스 1 남은 거다. 이렇게 양면에 2를 곱하면 얘는 4 n-1 여기다 2 곱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 그럼 넘어가면 n 값은 7 네.
여기 제곱 빠뜨렸다. 여기 제곱이 있었네요. 최대값 구하는 문제잖아. 그럼 값이 여러 개라는 뜻이잖아. 미안합니다. 제곱을 빠뜨렸어요. 죄송해요. 2a 곱하기 n nc 2분의 n n-1 곱하기 a 제곱이에요.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na. 여기 n 없어지고 여기 n 없어지고 여기 n 없어지고 여기 a 없어지고 여기 a 하나 남죠? 여기 a 없어지고 그럼 좌변 2가 남고 우변은 2분의 n-1 곱하기 a 마이너스 1. 양면 2를 곱합니다. 여기는 4 n-1 곱하기 a 마이너스 2. 이렇게 넘어가겠죠? 옆으로 옮길게요. 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n-1 곱하기 a 하는 값이 6이 돼야 돼. 그러니까 둘 다 자연수거든. a도 자연수, n-1도 아까 자연수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n은 2 이상이 자연수니까. 네. 그럼 두 자연수를 곱해서 n-1과 a를 곱해서 6이 되는 조합을 찾는 거죠. 1, 6, 2, 3, 3, 2, 6, 1 이렇게 조합이 있네요. 여기서 구합시다. a 값은 6이고 n 값은 2가 되겠죠? 얘보다 하나씩 다 크면 돼요. 그럼 a 값은 3이고 n 값은 3이고 a 값은 2이고 n 값은 4이고 a 값은 1이고 n 값은 7이 되고. 문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마지막에 a와 n을 곱하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이 누구입니까? 를 찾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 곱하고 얘네들 곱하고 얘네들 곱해서 제일 큰 값은 이거네요. 그래서 AN의 최대값은 12가 네, 정답입니다. 다음 전개식에서 상수항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n값의 합을 계산하시랍니다. 상수항 근데 이게 몇 번인지 모르겠네요. 몇 제곱인지 모르다 보니까 이거는 이항정리를 좀 써야 되겠죠. 총 10번의 가로 중에서 두 개 중에 이가 좀 더 복잡하니까 x의 n제곱분의 1을 이걸 지수 처리하면 x의 마이너스 n제곱이죠. 네, 저 정도는 빨리 처리합시다. x의 마이너스 n제곱을 몇 번 뽑을 겁니까? r번 뽑을게요. 그럼 나머지 10번 중에 r번을 뺀 10-r번은 당연히 나머지 항인 x를 뽑겠죠. 그럼 10cr은 개수가 될 거고 얘랑 얘랑 붙이면 같은 문자 x에 곱해지니까 지수가 덧셈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r에다가 10-r을 더하면 10-2r이 되겠죠. 아니죠. 10- 아니에요. 잘못 썼어요. 얘랑 얘랑 여기 n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10-r-nr 이렇게 되죠. nr.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더하는 거였죠. 얘랑 마이너스 r, nr 더하기 여기 10-r 이렇게 돼서 이 지수가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곱하기 하면 지수는 덧셈 되는 거니까. 자, 남은 건 이게 상수항이 되려면 여기 x 위에는 지수값이 0이 됐을 때 상수항이 만들어지죠. 얘를 넘겨봅시다. 마이너스 너무 많으니까. 얘네 항 두 개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서 nr 플러스 r 걔가 10. 이거 r로 묶을 수 있죠. n 플러스 1 10. 그럼 얘도 그렇지 않을까요? 두 개를 곱해서 10 되는 걸 찾는 거죠. r 값과 n 플러스 1 값. 1, 10, 2, 5, 5, 2, 11. 우리는 n 값 찾는 겁니다. r 값은 굳이 여기서는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n 값은 9, 여기서 n 값은 4, 1, 0. 근데 0은 자연수가 아니네. 자연수 n 값 찾는 거였잖아요. 얘 빼고 나머지 n 값들의 합을 계산하시오. 9 더하기 4 더하기 1. 정답은 14.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10명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10명 중에서 몇 명의 학생을 선택하여 한 팀을 만들면 나머지 학생들은 자연히 다른 한 팀이 된다. 뭐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무리가 있어요. 자, 무리 안에 10명 있어요. 자, 다시 10명의 학생이 있는 이런 집단이 있죠. 이 집단에서 내가 두 팀을 짤 생각이에요. 뭐 팀의 이름을 따로 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두 팀 나누는데, 처음에 나눌 수 있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팀을 짤 때 1명, 9명 팀을 짜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 사람이 없으면 한 팀이지 두 팀이 아니잖아요. 1명, 9명, 2명, 8명, 3명, 7명, 4명, 6명, 5명, 5명. 그 다음 6명, 4명, 7명, 3명, 8명, 2명, 9명, 1명. 이렇게 짜지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짜지다 보니까 이 케이스가 뭐냐면 총 10명 중에서 한 명의 사람을 뽑아내. 여기 한 명 있는 팀으로 뽑아내려고. 그럼 나머지는 9명 중에 나머지 1명을 모두 다 넣겠다는 뜻이니까 이게 책에서 말하는 이 경우예요. 몇 명의 학생을 선택하면 나머지 한 팀은 자연히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포함되면서 자연히 한 팀이 되기 때문에 얘는 구시구는 1이잖아요. 굳이 이거는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앞에 있는 사람만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10명 중에 2명 뽑아. 그러니까 한 팀을 만들었어. 그럼 나머지 한 팀은 나머지 8명이 다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어디 가죠? 10C 9까지 가겠네요. 이해됩니까? 너도 왜 아까는 꾸벅꾸벅 졸더니 얘는 실실 쪼개고 있네. 저 미쳤나 저게. 뭐 왜 쪼개고 있냐? 영어 쉬워요. 그럼 아껴 나왔어요. 자, 보세요. 그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10명을 두 팀으로 나누는 케이스는 이렇게 한 팀, 9팀 나누는 케이스, 아니면 두 팀, 8팀 나누는 케이스 하다가 나중에 9명, 1명 나누는 케이스. 이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이라는 얘기죠. 이게 왜 착각이에요? 이게 왜 착각이냐면 봐봐. 1명, 9명 나누는 케이스와 9명, 1명 나누는 케이스는 중복되는 거야. 봐봐. 예를 들어 10명 있어. 근데 현민이만, 야, 현민이는 애가 좀 성격이 이상하니까 쟤만 혼자 둬. 딴 애랑 붙이면 애들 막 해코지 하니까 안 되겠어. 현민이 1명, 나머지 1명 이리 와. 교수님이 그렇게 짜신 거야. 이게 이 케이스예요. 근데 쭉 가시다가 마지막에는 야, 아무 저리 가. 그 현민이만 일로 빼. 이건 같은 케이스 아니야? 현민이와 나머지 9명이랑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죠. 두 번의 중복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됐니? 그래서 뭐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2로 나눠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에 이게 붙는 거예요. 가인은 10명을 두 팀으로 나누는 케이스는 이 케이스를 2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앞에 저 가인은 2분의 1이 붙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아까워, 계산상. 이게 왜 아깝냐면 요 앞에다가 10C 0을 끼고 요 뒤에다가 이건 10C 9였어요. 10C 10만 갖다 끼게 되면 이건 우리가 배웠던 이항정리 파스칼의 삼각형이죠. 10C 0부터 10C 10까지 다 더하게 되면 이건 뭐라고 했다고 그랬나요? 2의 10제곱과 같이. 아이 진짜 그럴래. NC0, NC1 해서 NCN까지 모두 다 더하게 되면 이건 2의 N제곱과 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만 끼면 딱 2의 10제곱이지. 근데 문제는 얘가 없잖아. 그럼 여기는 흰색 부분만 계산하려면 2의 10제곱에서 얘네 둘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10C0은 1이고 10C10도 1이죠. 그래서 2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흰색 부분이 나타난다. 있는 거죠. 이 앞에 2분의 1 붙었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계산한 게 이거란 얘기야. 그치?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는 이걸 전개했을 때니까 2의 10제곱에 2분의 1
2를 곱한다는 얘기는 2로 한번 나누겠다는 뜻이니까 2가 하나 없어지죠? 2의 9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건 뭐예요? 이게 들어가는 거죠. 10시 0부터 10시 10까지 나에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나. 맞니? 환희도 너도 뭐 지금 갑자기 생각하니까 성적 때문에 웃겨?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전체 경우의 수는 실제로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이게 다. 정답 몇 번이에요? 네. 5번? 네, 5번이 정답입니다. m이 6 이상, 6 이하를, 마이너스 6 이상, 6 이하를 만족하는 실수 m에 대하여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갖습니다. 이건 판별식이겠죠, 당연히. 중근, 허근 나오면 당연히 판별식이죠. 근데 판별식인데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네? 그럼 짝수의 판별식, 4분의 d. 저 반의 제곱, m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 1 곱하기 c. 여기다 마이너스 분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과 같거나 허근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중근, 허근 가지려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2차 부등식이죠. 고1 때 배웠던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풀이는 2차 방정식과 거의 흡사하죠. 인수분해합니다. 그럼 m 마이너스 2, m 플러스 1.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아요. 2차식이 0보다 작으면 사이값. 2차식이 0보다 크면 큰 작자, 0보다 작으면 사이값이었죠. 그럼 작은 값인 마이너스 1보다는 커나 같고 큰 값인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밑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죠. 그럼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확률을 구하려면 전체 경우의 수 마이너스 6 이상 m이 6 이하 분의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 마이너스 1 이상 m이 2 이하. 이걸 어떻게 구하지? 뭐 별로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실수 m의 값을 계산하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수직선을 그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굳이 그리자면 마이너스 6 이상 6 이하 이거 분해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 여기 확률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계산은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의 범위를 알고 싶으면 오른쪽에 있는 값에서 왼쪽에 있는 값을 빼면 여기 있는 이 수직선의 간격이 나오죠. 6 빼기 마이너스 6분의 오른쪽은 위에 있는 거는 2 빼기 마이너스 1 얘는 12분의 3 약분하면 4분의 1 네, 이렇게 확률이 나타납니다. 자,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을 합쳐서 10개가 들어있어요. 이 중에 동시에 2개를 꺼내요. 적어도 1개가 흰 공의 확률값이 15분의 8일 때 흰 공 개수를 구하랍니다. 자, 적어도 말이 나왔죠? 보통은 적어도 나오면 6건으로 많이 풀잖아요. 그렇지 않니? 6건이라는 얘기는 전체 확률 1에서 그 사건의 6건이 반대 사건이 6건이죠. 그걸 빼게 되면 그 6건의 확률값을 빼면 내가 원하는 문제의 확률값이 나타난다. 그럼 공 2개 꺼냈는데 적어도 흰 공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니? 뽑을 수 있는 케이스가 뭐 이런 거겠죠. 2개를 뽑았는데 2개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둘 다 흰 공이거나 아니면 흰 공, 검은 공이거나 아니면 검은 공 뭐라고 쓴 거야? 흰 공, 검은 공이거나 검은 공, 흰 공이거나 아니면 검은 공, 검은 공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3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하나는 흰색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3개. 근데 그걸 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걸 빼내는 게 낫지 않냐? 이제 이 말인 거죠. 됐지? 그럼 흰 공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검은 공의 개수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총 주머니 안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 안에 흰 공이 있고 검은 공이 있는데 흰 공이 아닌 검은 공 개수에다가 미지수를 두라는 얘기예요. 그럼 흰 공 개수는 10-x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굳이 쓰자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거는 1 마이너스
저기서 두 개 공을 꺼낼 때 두 개 모두 검은색일 확률을 찾는 거예요. 두 개 모두 검은색일 확률. 그럼 확률값이니까 전체 경우가 필요하죠? 전체 경우는 총 10개 공 중에 몇 개 공을 꼽나요? 2개 공을. 근데 그 중에 검은색 공이 X개 있어요. 그 X개에서만 2개를 뽑아내야 되겠죠. 내 대상 여기잖아요. 여기서만 2개 뽑자. 이 내용이니까. 그 확률값이 15분의 15분의 8. 따라서 10C1을 계산하면 2 곱하기 1을 10 곱하기 9로 나누는 값이 10 곱하기 9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고 XC2는 x 곱하기 x-1을 2 곱하기 1로 나눈 거죠. 그럼 1에서 이걸 빼서 15분의 8이 됐으니 이 값은 15분의 7이 되겠네요. 1에서 15분의 8을 빼면 15분의 7이 돼야 얘가 이제 빼서 이렇게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 분자의 2 곱하기 1, 분모의 2 곱하기 1을 지우세요. 됐습니까? 그리고는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값으로 갔잖아요. 그걸 씁시다. 15 곱하기 x 곱하기 x-1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7과 같다. 약분할게요. 여기 5로 약분하면 3 남고 여기 5로 약분하면 2가 남고 여기 다시 3으로 약분하면 1 남고 여기는 3이 남고 그럼 x 곱하기 x-1이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잖아. 이걸 왜 2차 방식으로 풀고 있어? 연속하는 두 자연수인데 2, 3은 6이고 여기 7이 있네요. 7 곱하기 6 이렇게 딱 두면 딱 숫자의 배열이 맞잖아요. 따라서 x는 7 검은 공개수는 몇 개? 7개. 정답 7 쓰면 돼? 아니다. 지금 우리는 문제를 좀 편하게 풀기 위해서 미지수 x를 검은 공에 뒀을 뿐이지 실제로 흰 공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흰 공개수는 3개. 1번이 정답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여집합과 B는 서로 배반이다. 배반이다.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배반이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맞니? 근데 교집합은 교환이 성립하잖아요? 비교집합 A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이거 집합할 때 배웠네? 교집합의 여집합 뭐로 바뀌어지죠? 차집합. 또 B인 동시에 A가 아닌 것. 순수한 B를 말하죠. 그럼 B에서 A를 뺐더니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B에서 A를 뺐어. 아무것도 안 남았네? 그 얘기는 B가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이런 그림이라는 얘기야. A 안에 이게 B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를 색칠한 다음에 A를 딱 지우면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거죠. B가 A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P, A교 B를 구하라면 그냥 PB가 되는 겁니다. A와 B의 교집합은 B이기 때문에 P, A교 B를 구하라는 얘기는 그냥 PB를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럼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이것 때문이죠. 이게 뭐예요? A교 B 여집합이잖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어디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게 A-B가 되니까. 그치? 이게 A 차집합 B이기 때문에 A에서 B를 뺀 순수한 여기에 확률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확률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면 안 된다고. A에서 B를 빼라고 했더니 이렇게 빼면 잘못하면 답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확률은 0 이상의 값을 갖지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확률을 구하는 방식은? PA 확률에서 여기만 빼내는 거야. B를 다 빼낸 게 아니고 여기만 빼낸다 생각이 되니까 P, A교 B를 빼구나. 아까 했었죠? P, A교 B는 뭐랑 같아요? 지금 포함관계상 PB랑 같네요. 그럼 PA 빼기 PB를 계산하면 네,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랬고 그럼 PA는 5분의 3 PB는 양변 여기다가 뭘 곱해야 되죠? 2분의 1 곱해야 되니까 얘는 10분의 3 빼기 10분의 3 얘는 10분의 6 빼기 10분의 3 10분의 3
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A와 B와 C를 더해서 음이 아닌 정수. 아, 그럼 이거 뭐가 떠올라야 되죠? 음화정. 중복. 조합이 떠올라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선택할 때 확률을 구하는 얘기죠. 선택할 때 전체 경우의 수는 중복 조합.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이거겠죠.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를 중복 허락하여 9번 선택하는 경우의 수 3H9가 될 겁니다. 남은 건 이 분자에 올라갈 거. 요 뒤를 읽어야 되죠. 선택한 순서상 ABC가 얘를 만족할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또는은 이게 애매하잖아. 이것 뭐 또는 뭐는 뭐란 뜻은 얘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D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성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또는 문제 나오면 얘도 웬만해서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보통 여사건 문제를 많이 풀죠. 얘도 경우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럼 얘도 이 확률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1 마이너스 3H9 한 다음에 이거 반대 사건 찾아야 돼요. 이 반대 A가 2보다 작다 이 반대는 2보다 커나 같다. 그리고 또는의 반대는 그리고 B가 2보다 작다 이 반대는 B가 2보다 커나 같다. 그럼 A는 2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 B는 2보다 커나 같으면서 이걸 만족하는 거죠. 됐니? 총 문자가 몇 번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배열되는 거지? 원래는 정수값을 계산하는 거긴 한데 이걸 정수로 계산하지 않고 문자의 배열을 총 9번 만든다고 생각하면 A, B, C를 겹쳐서 9번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A는 2 이상, 이란 뜻은 A가 최소한 2번 이상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야. 승훈아! B는 최소한 몇 번? B도 2번 이상. 그럼 일단 최소한 2번씩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중복 조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케이스라는 얘기죠. 서로 다른 세 개 문자 A, B, C를 중복 허락해서 몇 번 선택? 5번 선택. 선택에 배울 수는 의미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중복 조합이죠. 그럼 여기서는 3H5가 되겠네요. 3H5가 되겠네요. 그럼 3H5가 되면 이거 반대 사건을 계산한 거죠. 그럼 그걸 1에서 빼내게 되면 그게 이제 정답이 된다. 이 계산 여러분이 하실 수 있죠? 이 계산까지 다 하게 되면 시간 오늘 너무 많이 걸려. 이 계산은 네가 알아서 해. 3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자. A, B, C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확률을 계산하시오. 근데 A, B, C는 지금 주사위의 눈금이죠? 그럼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A, B, C는 6 이하가 되겠네요. 근데 A보다 B-가 크답니다. 그럼 얘는 최소한 1이잖아. 그럼 B-2는 뭐보다 커야 되죠? 1보다는 커야 된다는 뜻이니까 B는 3보다 큰 케이스를 말하겠죠. 그럼 이제 조합을 짜는 거죠. 1번. 그럼 B가 3보다 큰 자연수를 찾는 거니까 B가 4인 경우, B가 5인 경우, B가 6인 경우. 이걸로 상황을 나누면 되잖아. 이건 뭐 답을 똑 떨어뜨려서 푸는 게 아니고 이게 상황이 여러 가지니까 상황을 분류해서. 그럼 B가 4인 경우라면 여기 B4 들어가요. 그럼 A, B4 들어가면 E, 여기는 C.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 케이스로 본다면 A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잖아. 2보다 작은 자연수면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럼 C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C가 되는 경우는 2 이상의 자연수잖아요. 2 이상? 2, 3, 4, 5가지래요. 그럼 A는 한 가지, B는 4, 한 가지. 그러니까 A, B, C의 조합을 보자면 A는 한 가지, B도 한 가지, C는 5가지. 이런 조합이니까 총 5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밑에는 얘는 B에다 5 집어넣으면 A가 3보다 작고 C는 3보다 커나 같다. 그럼 얘도 A가 될 수 있는 조합은 몇 가지예요? 2가지죠. 1 아니면 2. C는 3, 4, 5, 6, 4가지. 그럼 A는 2가지, B는 저기 5 하나, 한 가지, C는 4가지, 곱하면 8가지. 마지막 B가 6일 때 A 4,
여기다 B 6 집어넣은 거예요. 4. 그 다음은 C. 그럼 A는 4보다 작은 숫자 1, 2, 3 세 가지. C는 4, 5, 6 세 가지. 그럼 A는 세 가지, B는 한 가지, 여기 6이라는 숫자 한 가지, C는 세 가지 곱하면 9가지. 되셨죠? 맞습니까? 이거 다 합치면 몇 가지예요, 그러면? 20. 뭐라고요? 22가지. 자, 확률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전체 경우를 따져야 되겠죠?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이거죠, 뭐. 아이고. 6 곱하기 6. 이거 중복수냐, 이건 뭐 중복수냐죠. 뭐, 계산해도 되겠지만,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뭐 기호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22. 2로 약분하면, 여기 11이 남고, 여기 3 남고, 108분의 11. 네,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어느 지구대에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귀가 도우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지구대 경찰관은 모두 9명, 각 경찰관은 2개의 근무조 A, B 중 한 조에 속해 있어요. 이 지구대 근무조 A는 5명, 근무조 B는 4명의 경찰관이 구성되어 있고, 이 지구대에서 경찰관 9명 중에서 임의로 3명을 동시에 귀가 도우미로 선택할 때 근무조 A와 근무조 B에 적어도 1명씩 선택될 확률을 계산하시오. 자, 말이 너무 이제 불편하게 복잡하게 돼 있죠. 그렇게 뭐 어려운 말은 아닌데 막 여러 가지 좀 표현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핵심이죠. 지구대 경찰 9명 중에서 임의로 몇 명 뽑아요? 3명을 뽑아. 3명 뽑는데 얘네들을, 이 사람들을, 이분들을, 경찰관 분들인데, 네.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얘네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이분들을 A, B 두 조에 나누어 놓을 생각이에요. 구하는 문제 예고는 안 나온다는 그런 말인가 봐. 자, 근무조 A와 근무조 B에 적어도 1명씩 선택될 확률값을 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적어도 1명씩, 경찰관 3명이 적어도 1명씩 포함된다는 얘기는 A조에 1명 있어요. B조에 2명 있어야 되잖아? 3명 뽑았잖아. 3명 뽑아서 그 경찰관 그 3명한테 야, A조, B조 둘로 나눠야 되는데, 야, 네가 저 A조 가. 그럼 나머지 둘은 당연히 B조로 가겠죠. 조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2명, 여기 1명 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상황 말고 어떤 상황이 있죠? 3명, 0명, 0명, 3명. 이런 조합도 있겠지. 물론 문제는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긴 합니다. 이게 원하는 답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나누어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쪽에 몰아 들어가는 게 계산하기 편하잖아. 경우는 위에도 2가지, 아래도 2가지긴 한데, 윗거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한쪽에 몰아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우리는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경우의 표현으로 본다면 별 차이 없지만, 실제로 계산법 밑에가 쉽기 때문에 밑에 있는 걸로 합시다. 여사건으로 1 마이너스 이쪽 사건이죠. 이쪽 사건은 지금 몇 명 뽑는다고요? 총 몇 명의 경찰관 중에 9명의 경찰관 중에 몇 명의 3명의 경찰을 뽑았죠? 근데 그 경찰을 이 케이스가 뭐예요? A조에 다 뽑는 거지. A조에 다 집어넣는 거. 여기는 B조에 다 넣는 거. 근데 지금은 보시면 요 위에를 읽어봐야 돼요. A조는 몇 명 있죠? 5명. B조는 4명. 그럼 5명의 A조 중에 3명을 다 여기서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또는 4명의 B조 중에 3명 모두 여기서 뽑겠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이 상황을 빼면 어쨌든 여기라는 얘기냐, 답이.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 계산 이거 할 수 있죠? 어느 여객선의 좌석이 A구역에 2개, B구역에 하나, C구역에 1개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좌석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A구역이에요. 근데 얘는 좌석이 2개 있어. 그러니까 2개 좌석이. B구역이 있는데 B구역은 좌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C구역이 있는데
C구역은 자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 남아있는 좌석을 남자 승객 2명과 여자 승객 2명에게 임의로 배정을 해요. 남자 승객이 배정할 때 여기까지가 전체 경우의 있죠. 확률 계산한 전체 경우의 수. 그럼 좌석 4개를 4사람한테 배열하겠다는 게 전체 경우잖아. 지금은 구분하고 뒤에 보면 뭘 구분하고 있죠. 근데 초반에는 전체 경우는 뭘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좌석 4개다가 남자 승객 2명, 여자 승객 2명을 그냥 배열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네. 4명을 서로 다른 4명을 4개 자리에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4팩토리얼 맞나요? 이 문제를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막 배치하지 말고 남자 승객 2명을 모두 다 남자 1, 남자 2라는 이 남자 승객 모두 다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럼 저기다 놓을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죠? 이 남자 승객을 각각 A, B라고 합시다. A, B를 여기 두 자리에다 배치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응? 그치, 2팩. 두 가지겠죠? 이 자리에 A가 앉든지, 그 뒷자리에 B가 앉든지, 아니면 앞자리에 B가 앉고 뒷자리에 A가 앉든지. 두 가지겠죠, 뭐. 아니, 두 가지 곱하기. 됐니? 그럼 나머지 여자 승객 2명은 그냥 여기다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2팩이죠. 이게 P값이네요. 그럼 얼마인가요? 6분의 1. 120 곱하면 22 정답이 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십각형의 세 꼭지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값을 구하랍니다.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원이 있잖아. 원에 이제 지름을 이어서 이렇게 원주각을 만들면 이 원주각은 항상 90도죠. 그렇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름이 되는 역할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름을 그을 수 있죠. 원 위에 지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19페이지야, 현민아. 그럼 이렇게 돼도 지름일 겁니다. 이것도 지름일 거고, 이렇게도 지름이 될 테고, 이렇게도 지름이 될 거예요. 그럼 지름의 종류는 몇 가지죠? 지름의 종류는 6개지. 그치? 지름이 총 6개 지름이 나타나요. 5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 네. 5개. 그럼 이제 그 5개 중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예. 뭐 이런 예를 하나 들었다고 칠게요. 이런 지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지름으로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 개수는 몇 개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렇지?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한 개당 8개네. 총 지름이 5개 있으니까 40개의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맞니? 근데 이게 확률이니까 분모에다 뭘 숫자를 둬야 될 거 아니야? 밑에는 직각삼각형이 아니고 그냥 삼각형을 만드는 거잖아. 세 꼭지점 연결해서 삼각형 만들 때라는 뜻은 총 8개 중에 3개의 꼭점을 이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계산하시면 이제 정답이 될 겁니다. 됐죠? 네, 십각형이에요. 그럼 10C3이죠? 말을 해줘. 왜 말을 안 해? 써있잖아, 십각형이라고. 난 팔각형인 줄 알았네. 다른 세 개의 주사위 ABC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BC라고 하자. 좌표 평면 위에서 방정식을 나타내는 도형과 좌표 축과 교점이 2개일 확률 값이 P분의 Q랍니다. 이때 P 플러스 Q 값을 계산하시오. 이거는 PQ는 자연수이고 여기는 확률값이죠. 자연수이고 접하는 경우는 교점을 1개로 계산한다. 그리고 ABC는 주사위 눈금이기 때문에 역시나 얘는 1 이상 6 이하의 숫자만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뭐의 방정식이죠, 이거?
이 관계식 뭐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방정식이죠. 자, 다시 봐. 서로 다른 세 개 주사위 ABC에서 던져서 나온 눈을 ABC라고 뒀는데, 이게 이제 원의 방정식도 내가 여기에 이제 빡쳐서 그래. 아니, 원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도 모르면서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에 대한 거는 학교에서도 이런 게 나왔으면, 선생님 이게 뭡니까? 라고 풀이는 나중에 혹시 기억이 안 난다더라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거 건너 떼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정도면 학교 선생님 설명도 하셨을 것 같은데? 답답하다, 진짜. 원은 중요한 게 두 가지죠. 중심과 반지름이에요. 이 중심 얼마입니까? A, B죠. 이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되는 X값. 제곱 밑에는 얘가 0이 되는 Y값. 이게 중심 좌표. 반지름은 C. 원래는 절대값인데, 제곱 밑에 있는 숫자. 절대값인데, 이게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반지름 C라고 봐야 돼요. 자,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좌표 평면에 올려놔. 그럼 아마 1, 4분면 위치에다가 그림이 그려질, 대략 중심이, 이게 자연수니까, 양수, 양수면 원의 중심이 1, 4분면에 있겠죠? 1, 4분면에 원을 그렸는데, 이 원이 좌표축이면 X축, Y축을 말하는 거 아닌가? 말하는 거잖아요. 얘가 X축, Y축과 만나는 교점도 있을 거란 얘기야. 이렇게 되면 이제 교점이 없는 거죠.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럼 X축, Y축이 안 만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교점이 없겠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교점이 두 개 나오도록 어쨌든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점을 두 개 나오게 만드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도 있겠대요. 이 케이스.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이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있겠네요. 이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네. 교점이 두 개. 1, 4분면에다 원 그려놨는데 저게 축과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X축, Y축이 하나씩 만나면서 두 개 교점. 그 다음에 X축에서 두 개, Y축에서 두 개. 이거 말고는 다른 케이스는 없겠네요. 그럼 이제 각각의 상황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 위쪽에는 얘를 정리해보면 여기가 중심이 A, B인데 요만큼과 요만큼 여기가 A인 동시가 B고 반지름도 얼마라는 얘기예요? C. 그럼 이 얘기는 1번 케이스는 A, B, C가 모두 다 같은 숫자일 때만 이렇게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경우를 봐야 되는데 주사위 3개 여기 동시에 던졌죠.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일 겁니다. 그 이제 문제 이 케이스 그럼 이건 다 같으려면 111, 222, 333, 444, 55, 666 6가지네. 그럼 이 케이스 봅시다. 이 케이스는 중심 좌표가 여기 있는데 봐봐. 이게 A고 얘가 B야. 반지름은 이게 반지름이야. C. 근데 이 관계를 보니까 이 A, B, C 중에 가장 큰 숫자는 누굽니까, 그러면? 아니지. A지. A가 가장 길다. 이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잖아. 가로가 길고 세로 짧고, 이 반지름은 가로보다는 짧고 세로보다는 기니까 이건 A, B, C 이렇게 되는 관계네요. 아니, A, C, B 이렇게 되는 관계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니? 그치, 조합이야, 조합. 순서가 정해졌잖아.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지. 여기서 네가 주사위를 3번 던져. 그치? 3번 던졌어. 근데 처음에 나온 눈금을, 처음이 없어. 그냥 주사위 3개를 던졌어. 각각에 나온 눈금을 A, B, C라고 불렀어요. 근데 만약 A가 나온 게 5 나왔어. B는 아니에요. 3개의 주사위를 던졌어. 순서 매기지 말자. 3개의 주사위를 던졌더니 숫자가 이렇게 3개 나왔어. 2 나오고 5 나오고 6 나오고. 그럼 이 중에 6이 누구예요? A 값이고 5가
C 값이고 2가 B 값인 거예요. 이해되니? 2, 5, 5 이런 건 돼? 안 돼? 이 조합에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 똑같았잖아. 크기가 달라야 되거든. 그럼 결국은 1부터 6까지 서로 다른 6개 중에 중복 없이 똑같은 거 두면 안 된다는 거야. 중복 없이 몇 개를 뽑아야 돼? 3개를 선택해. 1, 2, 3, 4, 5, 6 중에 3개 수를 뽑아야 돼. 근데 그 3개를 뽑아놓고 순서를 배열할 필요가 없는 거야.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럼 서로 다른 6개 중에 중복 없이 3개 뽑아놓기만 하면 되는 케이스니까 이게 뭡니까? 63이에요. 조합. 맞니? 조합이라는 얘기지. 그럼 63이 얼마예요?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6팩토리얼로 나눈 거니까 3팩토리얼로 나눈 거니까 약분하면 20. 얘도 다르지 않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잖아. 그럼 이렇게 그리면 얘가 A고 얘가 B고 여기는 반지름이 요만큼이 C일 텐데 가장 긴 건 B죠. 그치? B가 제일 커.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가장 짧은 게 A예요. 상황은 틀리지만 말은 똑같잖아. 얘도 63. 20개. 그 정답은 6 플러스 20 플러스 20. 그리고 2로 약분해보자. 3. 여기 10. 여기 10. 여기 2로 약분하면 3 남지. 얼마야 이거? 108분의 23. 그러니까 PQ를 더하면 131 이렇게 나온다라는 표현이겠죠. 이게 서로서 맞지? 23이 소수니까 더 약분 안 되죠. 네, 다 더하면 이제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X축, Y축 4개의 직선 저렇게 그러니까 세로선 4개, 가로선 4개 뭐 이렇게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 8개 직사각형을 따라 선분을 그으면 이 8개 직선을 따라서 선을 그으면 직선 따라 선을 긋는 거니까 이렇게 긋는 건 안 된다는 얘기다. 직선 따라서 그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긋거나 뭐 이런 식으로 긋거나 이런 건 되고 뭐 이렇게 긋거나 되는데 뭐 이렇게 삐딱하게 그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선 따라 선 따라 움직인 게 아니고 점 따라 움직였으니까. 직선을 따라 선분을 그었을 때 직사각형이 그려지는데 이 중에 정사각형이 그려질 확률값을 구하랍니다. 이건 평행사변 문제랑 같잖아요. 이 안에서 어쨌든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가로 몇 개 선택해야 돼요? 가로 2개 선택해야 되지. 예를 들면 이거 하나,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4개 가로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되냐? 세로는 얘도 2개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 하늘색과 빨간색이 섞이면서 생기는 도형은 이거네. 이 직사각형.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 경우에서는 직사각형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에서는 가로 4개 중에 2개 뽑아주고 세로 4개 중에 2개 뽑아주죠. 이게 전체 경우였어요. 근데 그 중에 남은 건 이제 정사각형 개수예요. 근데 정사각형은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게 봐봐.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더 보여야 되네. 이렇게. 자, 이렇게 그었을 때 맞니? 하나, 둘, 왜 많이 걷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된 거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그어졌을 때, 여기서 정사각형 개수를 찾는데, 정사각형 개수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몇 개 있니? 9개. 그럼 한 변 길이 2인 정사각형이 몇 개 있어요? 별로 안 어려워. 하나, 둘, 셋, 넷. 끝. 4개. 그럼 한 변 길이 3인 정사각형은? 하나. 이게 다네요. 9 더하기 4 더하기 1. 네, 이게 정답이에요. 안 어렵죠? 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와 B가 있고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MN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어우 저게 뭐야? 그냥 좌표점이에요. X좌표. 말만 길지 이게 X좌표. 점 C의 X좌표. 점 C의 Y좌표. 일단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삼각형을 그릴 생각이야. 좌표적 하나 만나봅시다. 삼각형을 그릴 거야. 근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점 A 좌표 0,4에 있어요. 여기 A 4. 점 B의 좌표는 0,-4 밑으로 4칸 여기 -4. 이 원점. 점 C의 좌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저렇게 막 이상 회계망측한. 선생님, 이게 무슨 영어입니까? 얘는 m이라는 어떤 자연수에 곱하기 코사인 60n 도. n에 1이 들어가면 60도, 2 들어가면 120도, 3 들어가면 뭐 180도 뭐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n 값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주사위 눈금이네, mn도. 얘는 1 이상, 6 이하. 뭐 이렇다는 뜻이에요. 삼각형 넓이를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점C의 좌표가 어딘지 모르겠죠? 일단 대략적으로 여기 점에 잡았다고 칩시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삼각형 ABC가 만들어져요. 이 넓이가 얼마보다 작다고? 12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을 선분 AB로 보면 되니까 8이 되겠네요. 곱하기 높이는 자 이게 중요하죠? 점C의 무슨 좌표? X좌표가 필요합니다. 점C X좌표가 높이잖아. 그리고 점C X좌표가 쟤네. M 곱하기 코사인 60N 도. 그게 12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약분하면 4가 남고 이렇게 약분하면 3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게 점 C의 위치가 여기인지는 지금 모르잖아. 그럼 점 C가 1사분면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길이가 1사분면이나 4사분면 쪽에 점 C가 놓이게 되면 이 길이는 양수겠지만 만약 2사나 점 C가 3사분면에 놓이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이 X좌표가 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야 되겠네요. 길이는 양수만 나타내고 음수만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절대값 m 곱하기 코사인 60도 60n 도는 3보다 작아야 돼. 그럼 절대값이 3보다 작은 거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m 곱하기 코사인 60n이라는 이 값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됐나요? 자, 이제부터 그냥 약간 이게 정수값이고 자연수값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때려 맞추는 겁니다. 하나씩 잡아줍니다. m의 값이 n의 값이 올 수 있는 숫자를 찾는데 m의 값은 아까 말한 1부터 6까지 다 되죠? m의 1, m의 2, m의 3, m의 4, m의 5, m의 6이 왔다고 칩시다. m의 1 집어넣어봐. m의 1 집어넣으면 코사인 60n 도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데 원래 코사인의 값은 최대값이 얼마야? 최소값이 얼마야? 아니야, 코사인의 최대값은 코사인 기억 안 나?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잖아. 하나, 둘, 셋, 넷,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코사인 값 이렇게 맞니? 이게 코사인이지. 코사인의 최대값이 얼마예요? 1, 최소값은? 그럼 여기 n에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럼 n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다 되네. 1부터 쭉 어디까지? 6까지. 몇 가지? 6가지. m이 1일 때 n이 1, 1,1, 1,2, 1,3, 1,4, 1,5, 1,6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n에다 2를 집어넣어도 몇 가지예요? 6가지 아닐까? 왜? 그러다 2 집어넣어봐. 양면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으니까 어쨌든 얘도 마이너스가 1 사이에 있겠죠. 얘도 몇 가지? 6가지. 근데 이제 3 집어넣으면 여기다 3 집어넣었다 치자. 3. m이 3이야. 그럼 3을 약분하면 이렇게 되네? 그치? 그럼 이번에는 뭐 빼야 돼? 1과 마이너스 되는 위치를 빼야 돼. 1이 되는 위치는 여기랑 마이너스 1이 되는 위치는 여기인데 지금 이 n의 값은 자연수죠.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잖아. 그럼 n이 0일 리는 없잖아. 그럼 이거 빼고 얘 안 되고 얘 안 되는 거지. 맞니? 그럼 얘 안 되고 얘 안 되니까 몇 가지 이게 누구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얘가 되는 경우는 얼마예요? 이 n이 3일 때야. 180도일 때. 여기는 n이 6이 됐을 때 360일 때는 1이 가지. 180하고 360일 때는
이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지금 포함시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갔을 때는 경우를 빼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구만 되는 거냐면 1, 2, 3일 때 여기 n의 3지분은 180도일 때 이거 빼고 4일 때, 5일 때, 그 다음 누구일 때? 6일 때 빼고. 그래서 1, 2, 4, 5가 정답이지. 맞니?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지금 우리가 n,n의 순서쌍을 찾는 게 아니고 개수만 찾으면 되잖아. 아, 이거 두 군데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가지. 얘는 몇 가지니 그러면? 네 가지겠지 얘도. 이거 4 집어넣어봐. 이걸 4로 나누면 아이고 이걸 4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크고 플러스 4분의 3보다는 작지. 맞습니까? 그럼 몇 가지? 네 가지. 아까 이거 두 개 안 되잖아. 5 집어넣으면 이게 5로 바뀌는 것 뿐이지 뭐 큰 차이 없겠죠? 네 가지. 6 집어넣으면 자, 6 보자. 6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고 코사인 60n이 2분의 1보다는 작아야 되지? 그러면 2분의 1이 어디 있을 때예요? 여기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림이 요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정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가. 이해됐니? 맞니? 그럼 생각해봐. 이게 2분의 1일 때는 몇 도니? 처음에 2분의 1일 때는 몇 도야? (60도) 코사인 60이 2분의 1이잖아. 그치? 여기 60도일 때 2분의 1이 돼. 근데 2분의 1보다는 어떻게 돼요? 작아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 n 값에 1이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1, 2, 3, 4, 5, 6 중에 1은 안 되는 거지. 1 들어가면 코사인 60이 2분의 1이 2분의 1보다 작은 게 아니니까. 그럼 2 집어넣으면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어디 있니? 여기 있잖아,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n에 2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는데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된다며. 그럼 얘도 안 되는 거네. 이것도 안 되고 60도도 안 되고. 맞니? 그럼 n에 3 집어넣으면 180도? 180도는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 있잖아. 얘 마이너스 1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3일 때도 안 되네? 4일 때는 여기겠지? 안 되는 거예요. 5일 때는 여기겠지? 안 되는 거야. 6일 때는 더 커졌잖아. 안 되는 거지. 6일 때는 하나도 안 되는 게 없어요. 이해됩니까? 약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안 됐어? 빨리 얘기해. 저기 3, 4, 5 가운데 다 산지 다시 한번. 일단 3일 때만 이해하면 돼. 3일 때만. 이게 3이 되면, 이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이게 3보다 작은데 3이 되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코사인 60도, n이 이렇게 되지. 근데 아까 말한 n의 값이 자연수 중에, 주사위에 눈금이니까, 1, 2, 3, 4, 5, 6 이렇게 되잖아. 근데 n에 1 집어넣으면, 코사인 60도는 얼마니?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이 사이에 있지. 얘는 되는 거야? n에 2 집어넣으면 120도, 코사인 12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범위 안에 있잖아. 되는 거라고? 근데 3 집어넣으면 코사인 180이야. 코사인 180은 어디 있어? 마이너스 1에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3은. 4를 집어넣으면 다시 1이 간다는 얘기예요. 5를 집어넣으면 다시 대칭관계니까 1이 가. 근데 6을 집어넣으면 코사인 360도 다시 1이 되지. 근데 얘는 1보다 작다며. 그럼 1이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되는 건 4개, 안 되는 건 2개. 그래서 4가지나 뜻이에요. 그럼 얘도 숫자가 좀 더 작아지긴 했지만 어차피 이 값들을 다 포함할 테니까 얘도 4개, 얘도 4개인데 얘가 되게 되면 2분의 1 딱 걸치거든. 2분의 1과 마이너스 1은 딱 걸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n이 1일 때는 여기, n이 2일 때는 여기, n이 3일 때는 여기, n이 4일 때는 여기, n이 5일 때 어떻게 된 거예요? n이 1일, 미안합니다. 급해서 막 하다 보니까 n이 1일 때는 여기 60도, n이 2일 때는 여기야 120도, n이 3일 때는 180도, n이 4일 때는 240도.
n이 5일 때는 300도, n이 6일 때는 360도. 그치? 1, 2, 3, 4, 5, 6. 됐니? 근데 이게 여기 m 값이 6이 되게 되면 이걸 6으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코사인 60n이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데 2분의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안 되고 얘는 당연히 안 되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는 이 범위 없잖아요. 얘는 당연히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다 보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더라는 얘기지. m이 6이 되면. 그래서 m이 6일 때는 n의 조합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주사위 2개를 던졌죠? 36분의 개수 세면 돼요. 6개 더하기 6개 더하기 4개 더하기 4개 더하기 4개. 이제 이게 문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남자 탁구 4명과 여자 탁구 4명이 참가한 탁구 시합에서 임의로 2명씩 4개조를 만들어요. 2명씩 4개조. 근데 남자 1명과 여자 1명으로 이루어진 조가 2개가 있어야 돼. 일단 처음은 뭐냐면 전체경, 이게 확률값이니까 전체경을 따집시다. 전체경은 뭐예요? 전체경은 뭐죠? 2개. 8명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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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조로 나눠도 되잖아. 분할이야, 분할. 8명 중에 2명 뽑고, 나머지 6명 중에 2명 뽑고, 나머지 4명 중에 2명 뽑고, 2명 중에 2명 뽑고. 근데 문제는 이 개수 같은 집단이 몇 집단이에요? 4집단이 있으니까 이게 4개가 돌아오면 순서가, 그러니까 이 4개가 막 일렬로 배열되는 만큼 다 중복이라는 얘기지. 똑같은 조를 4개를 돌려봐야 어차피 똑같은 4개 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4팩으로 나눈다 혹은 4팩분의 1을 곱한다. 이게 이제 부모가 될 테고. 이제 분자를 봅시다. 분자는 여기서부터 읽어야 돼요. 남자 1명과 여자 1명으로 이루어진 조가 2개가 있어야 돼. 그럼 이 4조 중에 어느 한 조는 남자 1명이 있고 여자 1명이 있고 얘도 남자 1명 있고 여자 1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2개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남자 몇 명 남아? 2명 남고 여자 몇 명 남아요? 2명 남겠지? 4명 중에 2명 지금 나갔으니까. 그럼 나머지 2개 조는 흔히 말하는 남녀 혼합조가 아니라는 얘기잖아. 다 남자만 2명 있는 조, 여자만 2명 있는 조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네요. 맞니? 자, 남자 4명 ABCD라고 하자. 대문자. 여자는 ABCD 소문자로 합시다. 처음에 2조부터 봐봐. 남자랑 여자랑 섞여야지. 그럼 이 남자 4명 중에 물어봐야 되잖아. 이거를 수학이라 생각하지 말고 현실이라고 생각해봐. 네가 조를 짜는 사람이야. 알겠니? 물어봐야 되잖아. 4명한테. 야, 니네 4명 중에 여자랑 혼합식조 만들어야 되거든? 누가 갈래? 어떻게 되니? 4명 중에 남자 4명 중에 2명의 남자를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저요 하면서 4명 중에 2명이 손들 거 아니야? 그 2명을 뽑는 경우가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남자 2명이 이렇게 나와 있겠지? 그것도 여자팀 가서는 남자 혼합 복식조 만들어야 돼. 2명이 남자랑 섞여야 되는데 누가 갈래? 똑같이 이거겠죠. 그럼 여자 2명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럼 2명 중에 남자 2명 중 1명은 여자 넣으면 되지. 나머지 1명은 여자 넣으면 되지. 근데 얘네들이 여기 들어갈 때 순서가 중요해? 어차피 조잖아. 이쪽 조, 저쪽 조, 조 2개인데 얘네들이 자리 바꿔봐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니? 그럼 얘도 뽑아낸 2명을 그냥 각각 여기 1명, 여기 1명 보내버리면 되잖아. 뭐 배열할 의미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그러면 선생님 처음에 남자 4명 중에 2명을 뽑았어. 여자 4명 중에 2명을 동시에 뽑았어. 그럼 이렇게 하면 결국 남녀 2개 조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남자 2명 중에 얘를 이쪽 조에 넣는다라는 경우가 한 가지야. 2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얘도 한 가지야. 남은 조에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이쪽 조가 여기 A라는 사람이 여기 들어간 것과 A가 여기 들어간 건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거야? 다른 거 아니라고. 조가 이름이 있지 않잖아. 뭐 얘는 국가대표 상비군조, 얘는 예비조,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2개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A가 여기 들어가면 B는 어디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A가 여기 들어가 B가 여기 들어간 거죠? 똑같다는 거지, 그거는. 앞뒤 순서만 바뀌었지 내용이 똑같잖아. 두 조가 나눠져 있다는 거. A와 B는 다른 조로 갔다는 건 똑같은 케이스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나눠만 두면 되는 겁니까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남자 한 명,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 이렇게 대열했지? 근데 남은 거는 봐봐. 이거 신경 써야 돼. 만약에 조가 두 개 있는데 A가 1위가 경우수 몇 가지? 한 가지. B가 1위가 경우수 몇 가지? 한 가지지. 근데 여자는 한 가지씩이 아니지. 왜 그래? 남녀 혼합 복식에 이렇게 두 명, 이렇게 두 명이 같다고 치자. 근데 남자 A와 여자 A가 이렇게 혼합 복식이 될 수도 있지. 그럼 당연히 여기는 뭐가 돼요? B가 오는 거지. 근데 남자 A에 여자 B가 혼합 복수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몇 가지야 그러면? 두 가지지. A, B, B 이렇게 하나 아니면 A, B, B, A 이렇게 하나. 여기 곱하기 2가 필요해요. 이들을 이제 이렇게 배열하는 케이스. 그러니까 여자 선수를 배열하는 케이스 이런 느낌 보면 될 것 같아요. 됐니? 그럼 나머지 그럼 이쪽은 다 배열했다고 치면 그럼 얘네 둘은요? 얘네들은 경우수 몇 가지야? 그냥 한 가지씩이지. 왜 한 가지씩이야? 남자 두 명 남은 애. 그래서 저절로 조가 짜진 거야. 얘는 이제 혼합이 아니잖아. 남은 게 남자 두 명, 여자 두 명 남는데, 선생님, 저희는 어떤 경우로 이제 나눠야 됩니까? 얘네는 경우 필요 없어. 남아있는 얘네 둘이 한 조, 남아있는 여자 둘이 얘네 한 조. 얘는 경우의 한 가지죠. 아셨어요? 이걸 계산하시면 이제 정답이 됩니다. 자, 상자 A에는 흰공 10개, 상자 B에는 검공 10개가 들어있어요. 다음과 같이 실행 1부터 실행 3까지 할 때 상자 B의 흰공의 개수가 홀수일 확률이 P분의 Q래. 그럼 PQ 값의 합을 계산하시오. 라는 거죠. 잠깐만 자, 상자 A에 흰공 10개, 상자 B에 검은공 10개가 들어있어요. 다음과 같이 실행 1과 3을 1부터 3까지 할 때 상자 B에 흰공 개수가 홀수계일 확률 값이 P 플러스 Q랍니다. P 플러스 Q의 값을 계산하시오. 이거는 일일이 다 따져야 되는 문제인데, 자, 처음에 이런 케이스죠. 자리가, 글씨는 보이지? 좀 크게 합시다. 자리가 없어서 공간을 좀 넓게 해서. 처음에는 이런 케이스야. 여기 A, 여기 B. 흰공, 검은공 할까요? 흰공, 검은공, A, B. A의 흰공 몇 개? 10개. 계속 돌렸어야 돼서 글씨를 좀 정확히 흰색, 검은색, A, B. 이거를 어디다 독서해 놓읍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치고 여기는 지금 10개, 0개, 얘는 반대인가? 이렇게 됐나요? 뭐야 이거? 진짜. A는 흰공이 10개, 0개, 얘는 0개, 10개. 자, 이렇게 되는 상태죠. 실행 1을 합니다. 실행 1이 뭐예요? A에서 여기를 건드리는 거죠. 얘를 건드리는 거예요. A에서 공 두 개를 임의에 꺼내서 상자 B에 넣어. 근데 지금은 A에서 공이 뭐밖에 없어요? 흰 공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넣는 케이스가 흰 공만 두 개가 B 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B 쪽으로 넘어가면 B는 어떻게 되어 있니 지금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흰 공은 8개, 0개, 얘는 흰공이 2개,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2단계로 가요. 실행 2를 합니다. 상자 B에서 임의로 공 2개를 동시에 꺼내어 상자 다시 A에 넣는데
그럼 이건 어떤 케이스로 나눌 수 있냐면 크게는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필요한 건 두 종류밖에 없어요. 크게 세 종류라는 얘기가 일단 검은 공을 두 개를 뽑아서 A에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어디를 건드리는 거냐면 이번에는 요 B를 건드리는 거예요. B에서 검은 공 두 개를 뽑아서 A에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B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이렇게. 선생님 근데 B에서 흰 공 두 개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근데 B에서 흰 공 뽑으면 다시 A에다 주게 되면 다시 이 상황이 되지? 이게 2단계 끝이야. 2단계 끝이 실제로는 1단계 돌아간 상태가 되죠. 다시 거기서 A에서 두 개 공을 꺼내. 그럼 두 개를 A에서 꺼내면 뭐밖에 안 뽑혀? 흰 공 두 개밖에 안 뽑히지. 다시 걔를 B에다 집어넣으면 흰 공이 몇 개? 두 개잖아. 근데 문제는 흰 공이 홀수여야 돼. 그럼 결국은 마지막에 있는 흰 공만 두 개 뽑는 케이스는 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시 생각해봐. 여기 있는 상황에 1단계는 확실하게 흰 공만 두 개 뽑아서 B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지금 상황 이렇게 계속 변화되는 상태예요. 다시 B라는 흰 공 두 개, 검은 공 10개 들어있는 상자에서 다시 두 개를 꺼내는 거야. 그 다시 또 A다 주는 거지. 근데 그 두 개를 꺼냈는데 둘 다 검은색 아니면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아니면 마지막은 흰색만 두 개인데 얘는 이 문제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흰 거 두 개를 다시 A에다 집어넣었다 쳐봐. 그럼 A는 지금 어떻게 되죠? 다시 10개, 0개, B는 0개, 10개 이렇게 되는 상태잖아. 이게 2단계 끝이었다고. 근데 3단계에서는 다시 어떻게 하니? 다시 A에서 공 두 개 뽑아다가 근데 A에서 공 두 개 뽑으면 흰 공 두 개잖아. 다시 B에다 줘. 그럼 B에다 주면 또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그렇게 3단계를 거치고 나면 B에 있는 흰 공 개수가 홀수기여야 되는데 홀수기가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문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빼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검은 공 두 개도 채우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잘 봐. 자, 검은 공 두 개 갔어.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문제야. 어려운 게 아니고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잘해야 돼. 선생님처럼 표 안 그리면 하다못해 순서상이라도 만들어야 돼. 자, 이제 위를 보자. 위 봐봐. 위는 지금은 요런 상황에서 녹화 안 했네? 여기 알아들었지?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 뭐냐? 다음이 3단계잖아? 3단계. 3단계 색깔 좀 빨간색으로 하자. 3단계에서 공 두 개를 이제는 여기를 건질 거야. A에서 공 두 개를 꺼내서 B에다 넣는데 B에 있는 흰 공 개수가 홀수가 되려면 어떻게 뽑아줘야 돼, 두 개를? 그치, 하나씩.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는 흰 게 하나 없어지고 검은 게 하나 없어졌으니까 7,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여기서 B에서는 3, 9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되면 B에 있는 마지막 최종 B에 있는 흰 공 개수가 홀수기가 성립하겠죠. 이해됐니? 그 밑에는 얘는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넣어주면 돼? 여기 마무리해야 됐다 참. 여기 마무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 거죠? B에다 흰 거 하나 빼. 그럼 하나 남지. 검은 거 하나 빼. 그럼 9개 남지. 얘는 흰 거 하나 더해. 검은 거 하나 더해. 이렇게 돼 있네. 여기서 어떻게 뽑아줘야 돼요? 이거는 뽑을 수 있는 케이스가 검은색 2개 아니면 흰색 검은색 아니면 흰색 2개지. 근데 검은색 2개를 뽑을 수 있니? A에서? A가 검은색이 하나밖에 없어. 2개를 못 뽑아. 그럼 결국은 흰색 검은색 아니면 흰색만 2개야. 근데 흰색 검은색 하면 나중에 흰색 개수가 몇 개로 바뀌죠? 이게 B가? 2개로 바뀌잖아. 하나가 더 추가되니까. 그럼 짝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만? 흰색만 2개를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흰색 2개 빠져나가죠? 7개. 검은색은 그대로. 흰색 2개 추가되네요?
검은색 그대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원하는 흰색 개수가 홀수 개가 성립한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네. 자, 문제는 확률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률 문제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아니, 근데 전체 경우의 수 계산할 필요 없이 이게 다 확률 값이라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면 이 케이스는 위에는 이 케이스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 얘부터. 이게 1번. 밑으로 이렇게 가는 케이스를 2번이라고 합시다. 1번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갈 때는 이게 확률이지 그냥 1. 1이야.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를 계산하자 여기.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여기 있는 총 몇 개 구술 중에 12개 구술 중에 2개를 뽑았는데 그 2개를 어디서 뽑겠다는 얘기예요? 검은색에서 2개 뽑겠다는 얘기지. 이 말 이해됐니? 여기 총 지금은 B를 건들고 있었잖아. 이 확률값이야. 이렇게 된 확률값. 무슨 확률값? 12개의 구술 중에 검은색 2개를 뽑아다가 저쪽으로 주는 거야. A에다가. 곱하기 이제 이쪽이지. 이거. 어딜 건드린 거야? A를 건드리는 거예요. 총 몇 개 있어요? 10개 중에 몇 개 뽑아? 2개 뽑는데 그 2개 어디서 나와야 돼?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럼 끝났네. 여기까지 하면 딱 이렇게 된다는 뜻이니까. 2번은 이거는 흰색 2개 뽑는다. 이 경우는 이거는 뭐 확률이 그냥 1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공이 2개가 흰 공밖에 없잖아. 그 다음은 이쪽 케이스. 공 12개 중에 어떻게 뽑아? 흰 공 하나, 검은 공은 없네. 아니, 뭐요? 잘못 썼죠? 흰 공 몇 개? 2개 중에 하나. 검은 공 10개 중에 하나. 이렇게 뽑겠다는 얘기죠. 곱하기 이쪽이에요. 여기 어딜 건들고 있는 거죠? A를 건들고 있는 거죠? 총 10개 공 중에 2개를 뽑아. 그 2개 어디서 나와야 돼? 9개 있는 흰 공 중에 2개 나와야 되죠. 얘네들을 덧셈하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부터 9까지 자연수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 이것도 글씨 너무 크다. 좀 줄이자. 이 주머니에서 공을 3개를 임의로 꺼내요.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를 A, B, C라고 정했는데 크기가 정해져 있죠. C가 제일 커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홀수이고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3의 배수이다. 어려운 문제인데 좋아 봅시다. 세 수를 더해서 홀수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죠? 첫 번째, 셋 다 모두 홀수. 두 번째, 홀 하나, 짝 2개. 이거 말고는 없어요. 더해서 홀수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밑에 있는 것. 3개를 곱해서 3의 배수? 그럼 이 얘기는 A, B, C 중 적어도 1개는 3의 배수. 이 말이네요. 맞니? 홀수와 짝수를 구분해 봅시다. 홀수는 1, 3, 5, 7, 9. 짝수는 2, 4, 6, 8. 자, 이렇게 9개요. 아홉 개 중에 3개 공을 임의로 꺼내는 거니까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9C3이지 있지. 이건 당연하고. 그럼 분모가, 그러니까 확률값을 나타낼 때 분모는 별로 어렵진 않아. 이제 분자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분자는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상황을 많이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중에 1부터 9까지 중에 3의 배수면 어떤 것들이 있죠? 3, 6, 9지. A, B, C는 어쨌든 3, 6, 9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인 게 이상은 3, 6, 9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문제가 3이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아니 3이 3, 6, 9가 1개인지 아니면 2개가 있는지 아니면 3, 6, 9 전부 다 있는지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6건? 6건은 더 짜증나. 1부터 9까지 숫자 3개 빼고 남는 나머지가 6개잖아. 3개를 고민하는 게 짜증난다고 6개를 고민할 거야? 그건 더 짜증날 거 아니야. 조금 우격다짐 같지만 저 3개를 고민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는
3만 있는 거야. 3 있고 6, 9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6 있는데 9 있는데 3, 6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ABC를 말하는 거다 지금. 지금 소위 말하는 건 ABC를 말하는 거야. 이 ABC. 알겠지? ABC 세 개 숫자 중에 6이 있는데 6 하나만 있고 3, 9는 없는 케이스야. 이렇게 하나. 네 번째, 3, 6은 있는데 9가 없는 케이스. 다섯 번째, 6, 9는 있는데 3이 없는 케이스. 여섯 번째, 3, 9는 있는데 6이 없는 케이스. 마지막 일곱 번째, 3, 6, 9를 모두 다 ABC가 모두 다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케이스. 분류법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벌써 약간 지치면 안 돼. 이거 말고 아까 그럼 6개로 풀어야 되잖아. 더 짜증날 테니까 이걸로 풀면 좀 지쳐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처음에 ABC 3개 중에 하나가 3이고 나머지 6, 9예요. 근데 사실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순서 정해져 있는 거야. 이런 케이스가 되면 이게 A인 거야. 얘가 B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순서가. 알겠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저절로 처음부터. A, B, C가 각각 3, 6, 9로 딱 그 숫자가 정해져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어요? 그럼 이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죠? 이 케이스에 맞게 이제 가를 조합해야 돼요. A가 3, A가 3이고 그 다음에 6, 9는 미안합니다. 네, 미안해요. 선생님 말을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미안합니다. 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냥 ABC 중에 적어도 하나에 3, 6, 9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3만 있는 거야. 6, 9는 ABC 중에 없는 거야.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제 이 케이스를 분류해야 돼요. 첫 번째, 홀수가 3개인 케이스. 그 다음에 짝 2개, 홀 하나인 케이스. 야, 이거 너무 쓰기 귀찮다. 그냥 이렇게 하자. 모두 홀수인 케이스를 라지 A라고 합시다. 홀 하나, 짝 2개인 케이스를 라지 B라고 하자. 그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짜. 이렇게. 이게 라지 A고 얘가 라지 B야. 첫 번째 이 케이스. 3이 하나 들어왔어. 나머지 2개 B씩, 나머지 2개 숫자 A, B, C 중에 하나가 3이야. 하나가 3이야. 나머지 2개는 홀수 중에 골라야 되는데 6, 9는 안 된대. 그럼 홀수 중에 6, 9 빼면 몇 개 남아요? 3개 남죠. 3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야 돼요? 2개를 선택해야지. 3개의 홀수 중에 잘 생각해봐. A, B, C 3개 중에 하나가 3으로 정해졌어. 나머지 2개는 어디서 뽑겠다고? 홀수에서 뽑겠다고. 근데 9는 뽑으면 안 된대. 그럼 9 빼고 나머지 홀수 1, 5, 7 중에 2개를 뽑아서 여기다 갖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순서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배열할 필요는 없고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서로 다른 3개 홀수 중에 2개를 갖다 놓는다. 이 케이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됐니? 그럼 이번엔 B를 보자. B는 뭐니? 홀 하나 짝 2개야. 근데 숫자 3개 중에 홀수 하나 있어야 되는데 홀수 3이 벌써 들어와 있잖아? 그럼 얘는 뽑을 필요 없지. 짝만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 2개 뽑으면 돼? 아니야. 6 빼라고 했잖아. 6 빼고 짝수 3개 중에 2개 뽑는 거니까 얘도 3C예요. 그럼 이거는 얘네 둘은 더해야 되는 거니? 곱해야 되는 거니? 더해야 되는 거지 마. 홀이 3개인 동시에 어떻게 홀짝이 이렇게 배열될 수가 있어. 이건 같이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케이스잖아. 이건 다 덧셈해야 돼. 가운데는 다 덧셈이야. 덧셈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거 봅시다. 이번에는 ABC 중에 9가 하나 와 있는 케이스예요.
9가 온 거야. 그럼 아까 얘랑 상황이 틀릴까? 똑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돌려 쓰는 거야. 다 하기 너무 귀찮잖아. 3C, 얘도 3C. 돌려 쓰면 돼요. 이번엔 6 온 거야. 6이 왔어요. 세 개 숫자 중에 6이 하나 온 거야. 그럼 나머지 2개 갖다 놔야 돼? 그럼 이 케이스라면 홀수 3개가 가능해? 3개 중에 벌써 6이라는 짝수가 왔는데 어떻게 홀수 3개를 배열해? 이건 안 되네요. 그럼 이거 6이 왔어. 썼어. 그럼 나머지 2개는 홀수 하나, 짝수 하나 뽑아야지. 왜냐면 홀 하나, 짝 2개인데 짝 중에 6이 하나 왔으니까 나머지는 여기 2개 중에 하나는 홀, 나머지 하나는 짝 이렇게 와야 되지. 이렇게 와야 홀 하나, 짝 2개가 성립하잖아. 그럼 홀수는 아까 여기서는 뭐가 안 된다고 그랬죠? 3구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 3구는 안 넣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 3개 홀수 중에 하나 뽑아주고 짝수 2, 4, 8 중에 다시 하나 뽑아주고 이건 동시에 뽑는 거죠.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고 동시에 뽑아야 되는 거지 이거는. 괜찮니? 이거 수준인데 이번에는 3, 6 3, 6 세 개 숫자 중에 3하고 6 하나 뽑아놨어요. 3 하나, 6 하나 뽑아놨어. 그럼 이거 성립해? 3개의 홀수. 벌써 6이 왔는걸? 6이 왔으면 3개의 홀수는 성립 안 하지. 그럼 잘 봐. 6이 온 거는 3개, 6이 온 거는 3개의 홀수는 다 성립 안 해. 6 왔잖아. 6 왔잖아. 그치? 6 왔잖아.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야. 뒷쪽만 보면 돼. 이쪽은. 그럼 이거는 3, 6이 왔고, 남은 거는 홀수 하나, 짝수 하나 왔지.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돼? 짝수. 홀 하나, 짝 하나. 나머지는 홀 하나, 짝 하나. 그럼 짝 2개가 돼야 되려면 나머지 한 자리는 짝이 찾아야 되지. 2, 4, 8 중에 하나네? 그냥 3가지. 이거 3 쓰면 돼. 얘는 다를까? 같지 않을까? 3이 9로 바뀌었을 뿐인 내용은 똑같지 않을까? 3가지. 그럼 이 케이스 봅시다. 3, 9, 이건 좀 다를 것 같아요. 3, 9가 오는 케이스. 3과 9가 오는 케이스. 대신에 6은 5다. 6이 오면 안 돼. 6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홀수 3개 가능해? 가능해. 3, 9 빼고 나머지 하나 갖다 끼면 되니까 3. 이거 가능해? 홀수 하나, 짝수 2개. 근데 홀수가 벌써 2개나 왔는걸? 그치? 그럼 홀 2개니까 짝 2개는 성립하지 않잖아. 안 되네. 이거는 다 안 되지. 홀 3개도, 6 때문에 홀 3개도 안 되고, 홀 하나, 짝 2개는, 홀이 3, 9가 2개 나왔기 때문에 홀 하나, 짝 2개도 안 돼. 다 끝났네, 그러면. 그럼 정답은 아까 썼던 9C3 분의 요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이거 하시면 정답. 한국, 중국, 일본 학생이 2명씩 있어요. 이 6명이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지정되어 있는 6개의 좌석 중 임의로 1개를 선택했습니다. 같은 나라의 두 학생끼리는 좌석 번호가 차이가 1 또는 10이 되도록 앉을 확률 값을 구하시랍니다. 또 머리 아파. 사람이 총 몇 명 있어요? 6명. 좌석 몇 개? 6개.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 6개 자리에 6명이 나란히 일렬로 배열해서 앉는 거니까. 자, 이제 문제를 위에 분자값. 원하는 게 뭐였나요? 같은 나라, 한국 2명, 중국 2명, 일본 2명이 좌석 번호가 1 차이 나도록 나란히 앉거나 아니면 10 차이 나도록 앉아야 돼. 그럼 좌석 번호가, 이게 좀 쉬우니까 이걸 외웁시다. 좌석 번호가 10 차이 나도록 앉으려면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으면 되지 않을까? 이대님? 그럼 이걸로 계산한다면 얘를 A, 얘를 B, 얘를 C로 봐봐. A, B, C에다가 각각 나라를 둬야 돼. A에 한국, B에 중국,
C의 1번. 일 수도 있지만 뭐 할 수 있니? 자리 바꿀 수 있지. 그럼 서로 다른 세 자리에 A, B, C 서로 다른 세 나라를 갖다 놓는 거니까 이게 3팩토리얼이에요. 맞니? 근데 끝난 게 아니잖아. 이런 것들은. 여기 이 3팩토리얼 안에는 A의 한국이 오고 B의 중국이 오고 C의 일본이 왔다고 치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두 명은 자리가 고정된 거야? 이제 한국 사람끼리 뭐 현민이는 11번에 앉고 진용이는 21번에 앉을 수 있지만 바꿔 앉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두 가지. 왜 2를 3번 곱하지? 얘도 자리 바꿈, 얘도 자리 바꿈, 얘도 자리 바꿈 할 수 있으니까. 됐니?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또는이라 그래. 또는. 그럼 이 얘기가 이 세 나라에 두 명씩 짝지어 앉을 때 꼭 10으로만 묶어야 돼? 그게 아니지. 어떤 나라는 10으로 좌석번호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나라끼리는 1끼리 나도 된다는 얘기잖아. 또는이니까. 10 차이가 나도 되고 1 차이가 나도 돼 뜻이에요. 그럼 이것 말고 다른 조합 있습니까? 다른 조합이 있죠. 어떻게? 숫자 차이 1 나도로, 10 나도로 이렇게 놨지. 이렇게 놨다고 쳐? 예를 들어? 그럼 숫자 차이 1 차이 나게 놓을 수 있어? 아니지. 남은 건 요거밖에 없잖아. 얘는 숫자 차이 1 안 나잖아. 그럼 어떻게 놓을 수 있냐면, 한 나라는 숫자 차이 10 나게 놓는데, 나머지 두 나라는 숫자 차이 1 나게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세 나라가, 예를 들어 얘가 한국이야. 얘가 중국이고, 얘가 일본이야. 그럼 이 조건에 딱 맞는 거야. 한국 사람끼리는 10 차이 나고, 또는 나머지 두 나라는 1 차이 나고, 이 조건에 맞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 케이스라면 더하기죠. 동시에 발생할 수 없으니까 아까랑 상황이 다르잖아. 근데 얘도 이거랑 똑같지 않아? 여기 있는 이 세로에다가 한국 놓을 건지 여기다가 한국 놓을 건지를 고민해야 되잖아. 그럼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서로 다른 세 나라를 갖다 놓는 거니까 이것도 3팩토리래요. 또 뭐 할 수 있죠? 둘이 자리 바꿈. 이렇게 되네. 맞지? 헷갈리면 안 돼? 처음에는 이런 케이스였다. 이렇게 위아래로 묶는 케이스. 얘는 어떤 케이스? 왼쪽에 세로 한 줄, 그 다음에 위 하나, 아래 하나, 이런 케이스. 근데 이것만 있나? 또 뭐 있어요? 이번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세로로 한 줄, 나머지 가로로 두 줄, 이렇게. 이 조합도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조합. 계산은 얘랑 똑같겠죠? 3팩토리얼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맞겠습니까? 네. 이게 정답이네요. 더 있니? 고민해봐. 더 있나? 더는 없죠. 네, 이거 말고는 이런 모양 말고는 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계산하시면 흰공 4개, 흰공 N개와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씩 2개 공을 꺼내요. 첫 번째는 흰공 뽑고 두 번째는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야. 이게 더 쉬운 것 같은데? 자, 흰 공이 몇 개 있다고? 이 주머니 안에 흰 공이 N개, 빨간 공이 3개가 들었어요. 처음에 공을 꺼내. 뭘 뽑겠다고? 흰 공을 뽑겠다고. 그럼 흰 공 뽑을 확률은 N 플러스 3분의 N. 맞니? 그럼 흰색이 하나 줄었지. 그럼 두 번째 공 뽑을 때는 빨간색을 뽑아. 공 개수 몇 개? N 플러스 2개. 하나 줄었잖아. 근데 빨간 공은 안 줄었지. 3개. 이건 동시에 뽑는 거 아닌가요? 흰 공 뽑고 동시에 빨간 공 뽑고. 그럼 둘을 곱해야 되겠네? N 플러스 3 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2 분의 3 하면 확률값 4분의 1. 자, 이거 계산해보자. 이거, 계산하라고 해서 다 계산하지 말고, n 플러스 3 분모끼리 곱해요. n 플러스 2. 분자끼리 곱해. 3n. 얘가 4분의 1. 분수치 처리할 때는 이게 대각선끼리 곱한 값 서로 같지. 그럼 이쪽 곱한 값, 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6. 이쪽 곱하면 12n. 이게 넘어가.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6은 0. 인수분해 n-1, n 플러스 1, n-6. 0. 따라서 n의 값은
1 또는 6. 모든인데 일단 봐야 돼. n이 1 돼, 안 돼? 상관없지? 흰 공이 한 개 있어도 되는 거잖아. 뭐 꼭 개수가 적다고 답은 아닌 거니까. 둘 다 답. 그 합은 얼마? 7 이렇게 됩니다. 어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불량품 검사를 실시했어요. 근데 이 검사에서 불량품을 불량품이라 판정할 확률이 0.9야. 이거. 불량품이라고 판정할 확률이 0.9. 근데 그러면 이거랑 대비해서 불량품을 정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값은 0.1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 정상품을 멀쩡한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0.01이야. 그럼 반대로 정상품을 그냥 정상입니다 라고 올바르게 말하는 게 0.99가 된다는 얘기네요. 되셨죠? 자, 이제 문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 제품이 불량품이라고 판정이 된 거야. 이거를 그냥 사건 E라고 합시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진짜 불량품이야. 이걸 사건 A라고 합시다. 그럼 문제는 P, 불량품이 발생했을 때 그게 불량품일 확률, 조건부 확률이죠? 그럼 이게 계산법은 P, E 분의 P, A교 E 맞습니까? 이거는 별로 얘들아 이거는 별로 중요치 않아. 얘가 중요해. 왜 중요해? 얘를 계산하면 이 안에 얘가 있어. 그러니까 얘만 잘 계산하면 돼. 그럼 여기 안에 이게 들어있을 테니까 요거에 집중해야 돼. PE, P가 뭐야? 결과적으로 불량품을 뽑았다는 얘기야. 근데 결과적으로 불량품 뽑았다는 게 무슨 말이니? 실제로는 진짜 P2라는 게 두 가지 케이스라는 얘기죠. 진짜 불량품이야. 진짜 불량품을 뽑은 거야. 그래서 불량품으로 판정이 받은 거지. 그럴 수도 있지만 또는 정상품인 거야. 나는 정상 제품을 뽑았어. 근데 기계가 삑 불량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쨌든 나한테는 불량품 판정돼서 나왔을 거 아니야. 불량품으로 판정되는 상황이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해됐니? 그 중에 문제에서 원하는 답 뭐라고? 이거라고. 불량품이 불량품. 맞아? 요 그대로 위로 올리면 돼. 이제 계산하자. 계산. 이게 뭐니? 처음엔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선생님 쓰기 좀 이상했었구나 내가. 아니야, 쓰기를 이상했었어. 이렇게 쓰면 안 돼. 처음에는 불량품을 뽑은 거야. 불량품을 선택한 거야. 그리고 동시에 그 선택한 불량품을 기계가 불량품입니다 라고 말해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을 이상하게 써놨구나 내가. 이게 맞는 표현이야. 처음부터 불량품을 뽑아놓은 거야. 일단 불량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불량품 뽑아놓은 거지. 놨는데 기계가 불량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한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떨 수도 있죠. 처음에 정상 제품을 선택을 한 거예요. 멀쩡한 걸 뽑아놨어. 근데 문제가 기계가 정상 제품 뽑았는데 정상 제품을 뭐라고 판정하는 거죠? 불량품으로 판정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거인 거죠. 불량품을 선택했는데 불량품을 불량품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얘부터 해보자. 불량품을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정상 제품이 90% 확률을 뽑히고 불량 제품은 10%로 뽑힌답니다. 그럼 불량 제품 선택할 확률 값은 100분의 90, 그러니까 0.1이라고 쓰자. 0.1 곱하기,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이거 갖다 쓰면 돼. 불량품이 불량품인 거는 0.9 더하기 정상 제품은 0.9 곱하기 정상품이 불량품인 경우 0.01 맞나요? 분자는 아까 말했죠. 이거 그냥 갖다 쓰면 된다고. 0.1 곱하기 0.9 이거 1000 곱하면 된다? 여기 1000 곱해. 그럼 10 하나 남고 여기 10 곱하면 1 되고 여기 10 곱하면 9 되고 더하기 1000 곱하면 얘는 9 되고 얘 100 곱하면 되니까 1 되고 여기 1000 곱하면 똑같겠지? 10 곱하기 1 곱하기 9 이게 얼마니 그랬어 이게? 99분의 얼마예요? 90 약분하면 11분의 10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